네, 안녕하시, 네, 안녕하십니까. 인적 자원 개발로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주, 2주, 3주, 대략 이제 한 4주를 지나면서 이 사태가 조금은 진정되어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한편으로 오늘 뉴스에 보니까 동남아시아라든지 다른 국가에서는 오히려 더 확진되어지고 있는 사태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 모두 건강 관리에 유의하면서 또 학습을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좀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또 우리의 미래가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당장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좀 힘드시겠지만 어, 힘을 낼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62페이지 그러니까 파트 3 인적 자원 개발의 활동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인적 자원, 자본 이에 대한 개념도 알아봤고 왜 그렇다면 인적 자원 개발이 필요한가?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표와 또 자료를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인적 자본밖에 없다.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살 길은 교육밖에 없다. 막 이렇게 들어봤을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다시 말하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여러분들이 있는 대학교에서 하는 정규 교육 과정의 교육과 기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교육 또는 기업 내에서 하는 교육이 약간은 차이가 난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인간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배워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경로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생애교육이라고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되어진 의미로 평생교육이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규교육을 제외한 일종의 기업 내에서 하는 교육, 다시 말하자면 직업을 좀 더 능숙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그 직업 또는 직무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받는 우리가 교육을 큰 틀에서는 산업교육이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기술 교육 같은 것들이 있더라라고 아마 저번 시간까지 공부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인적 자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계량적이고 수치화해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인적 자본을 계산해 내도록 하는 것이 세 번째 과제로 제시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기업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인적 자원 훈련, 즉 개발 활동들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많이 뛰었죠? 챕터 2를 뛰어넘었습니다. 이 챕터 2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챕터 2가 여러분들이 하셔야만 하는 또 기획하셔야만 되는 꼭 필요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었을 때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아주 중핵적인 아주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대면에서 하는 수업이라든지 또는 하반기에 둠으로써 좀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유를 두었기 때문에 챕터 3부터 나가는 것으로 하지요. 챕터 3라는 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인적 자원 개발의 활동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업에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 대략 세 가지 방식으로 훈련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훈련 방법이 뭐냐면 바로 개인 개발과
경력개발과 조직개발입니다. 자, 우선 큰 틀에서 말해볼게요. 경력개발 내에 개인개발이 들어갑니다. 경력개발 내에 개인개발이 들어갑니다. 자, 개인개발, 경력개발과는 약간 다르게 조직개발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죠?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개인개발입니다. 개인개발요. 자, 개인개발. 우선은 이 들어가기 전에 죄송합니다. 자, 학습 목표부터 봅시다. 학습 목표에는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262페이지에 나오죠. 자, 우리가 OJT라든지 또는 OFJT라든지 e-learning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말하면 이거 두 문자어라고 그러는데요. 축약어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적 자원 부서나 인사 부서에 가면 이러한 축약어를 좀 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뭐 OJT라든지 OFJT라든지 이런 용어들은 좀 친숙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나왔으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OJT라는 것은 On the Job Training이라고 해서 그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을 얘기하고요. 그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교육 활동들을 어쩔 수 없이 외부로, 즉 on이 아니라 밖으로 off the job training이라고 해서 OJT라고 해서 직무 외 훈련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개인 훈련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습 목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처음에 자, 학습 목표라는 것은 교육 훈련 운영 담당자의 역할 중요성과 교육 준비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죠? 과연 여러분들이 교육 훈련 담당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아마 첫 번째 과제로 제시되었던 바와 같이 요구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요구 분석이 왜 필요하냐면 어떤 훈련을 만들까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요구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문조사도 하고 하지요. 그런 과정들이 바로 첫 번째 나오는 교육훈련 운영 담당자의 역할 중요성과 교육 준비 사항을 설명하는 데 부합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 보죠. 자, OJT 기능과 효과에 대해 기술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외부에다가 훈련을 용역을 준다든지 이첩을 시키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면 조금 쉽습니다. 그런데요, 현장 내에서 하는, 즉 기업 내에서 하는 훈련은 아무래도 조금은 부담스러워요. 왜 그러겠습니까? 모든 사항들을 내가 담당자인 내가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구 분석도 해야 되고요. 교육 과정도 짜야 되고요. 교재 선정부터 해서 강사 섭외부터 해서 시간과 장소, 협조 공문 보내야 되고요. 그래서 잘 됐는지 수업 평가도 이루어져야 되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획과 또는 피드백 과정도 거쳐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 혼자 하기에 굉장히 힘듭니다. 부담스럽죠? 자, 하지만 많이 일어나는 이 OJT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보죠. OFJT에서 얻고자 하는 바를 제시할 수 있고, 자, OJT와 비교해 설명할 수 있다. 다시 기업 내에서 하는 것과 기업 밖에서 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지 담당자가 되었을 때, 자, 어떤 과목은 OJT로 하는지 또는 OFJT로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e-learning의 장점과 한계 및 효율적 운영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시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러한 수업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온라인 교육 또는 원격 수업 또는 스마트 교육, e-learning. 자, 참고로 말하자면 모두 다
ICT 교육 일환입니다. 그죠? 그래서 e-러닝에 대해서 여러분들 요즘에는 여러분은 어떤 기업을 가시더라도 혹은 공무원이 되시던지요 또는 선생님이 되더라도 또는 어떤 기업에 있을 때 그죠? 저는 저기 기업에 있을 때 농구 연맹에 한번 있어 봤습니다. 그리고 뭐 큰 대형 학원에도 있어 봤고요. 또는 대전시 공무원도 있어 봤고 지금 현재는 뭐 학교에도 있어 봤네요. 물론 행정자치부에도 파견을 가봤고 했는데요. 모든 기관마다 그죠? 직원들을 훈련하는데 현장 직접 모여서 하는 집합 교실에서 이렇게 물리적 교실에서 모여서 하는 이러한 훈련보다도 요즘에는 인터넷 강의를 많이 듣더라고요. e-러닝이 요즘에는 대세입니다. 왜냐하면 시 공간의 제약을 그나마 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e-러닝에 대한 계획들을 세울 수 있는 자질을 갖추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과, 즉 e-러닝과 관련되어 있는 장단점, 효율적 운영 방법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역량과 직업 기초 능력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 교육훈련의 종류와 방법이나 원칙들 알아보셨고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적 자원 개발의 내용은 세 가지 있습니다. 개인 개발, 경영 개발, 조직 개발. 그다음에 개인 개발에는 자, 뭐가 있느냐? 자, 우리 한번 쭉쭉 읽어가 봅시다. 교육훈련의 일반적 원칙과 유형이 있고요. OJT와 OFJT가 있고, e-러닝과 기술 및 전문훈련, 기초 직업 능력 부각 등이 있습니다. 자, 교육훈련의 일반 원칙과 유형 우선 이거부터 보죠. 일반 원칙과 교육훈련 방법의 유형들이 있는데요. 자, 우선 일반 원칙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훈련, 자, 봅시다. 교육훈련의 일반적인 원칙이 뭐냐면, 자, 우리가 흔히 개발된 개인의 능력은 소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그 할 수 있는 능력은 가면 갈수록 뭡니까? 퇴행되는 거죠. 물론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능력 개발에는 특정 직무의 기능 향상과 일반적인 지식에 관한 교육 훈련이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훈련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특정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를 제가 하지 못합니다. 그죠? 자, 요즘에 온라인 교육 때문에 많이 이제 뭐랍니까? 스크린 뭐 리코더라고 하죠. 자, 이렇게 뭐 PPT를 띄워놓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e-러닝을 수행해야만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직무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에 대한 훈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특정 직무의 기능 향상과 일반적인 능력에 대한 훈련 능력이 그때 특정 직무의 기능 향상과 일반적인 지식 여기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말하는 뭐 동영상 촬영 기법 이런 것들이 되겠죠. 배우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계약적인 훈련은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고 도덕성 향상을 가져오면서 종업원의 직업 선택에 기여한다라는 뜻이죠. 훈련을 받으면요, 종업원의 직업 선택이 좀 더 높아집니다. 자, 제가 그렇죠. 네, 뭐 여튼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교육훈련은 특정한 분야에서의 전문적 기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문적 기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다음에 교육훈련 방법을 선택할 때는 현재 전문적 기술 수준을 고려한다라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교육훈련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방법에 있어서는 그죠? 자, 훈련자의 자, 뭡니까? 수준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자면 자, 정보통신 교육이라고 있을 때 자, 정보통신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죠? 자, 이게 상급자, 중급자, 하급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교육과정을 운영해 보라는 말입니다. 좋아요. 자, 그렇다면 교육훈련 방법의 유형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265페이지에 나오죠? 자, 교육훈련 방법은 프로그램의 목표와 현재의 기술 수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1번에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이 그림인데요. 자, 학습 수준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초보자가 있고 전문가 수준이 있어요. 전문가는 굉장히 조금밖에 없죠. 초보자는 많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초보자는 이렇게 많고요. 전문가는 이렇게 조금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전문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합니까? 학습 혹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 초보자들한테 혹은 전문가들한테 자, 가르치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전문가 이 분야들이 대략 상급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죠? 자, 뭡니까? 초보자들을 우리가 그냥 하급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전문가들한테는 뭡니까? 탐구적이고 경험적인 방법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실제 이론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러한 문제 현상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MBA 같은 데 있죠? 이때 MBA에서는요. 문제 해결식 수업을 한다 이 말이죠. 토론 같은 걸요. 이런 현상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업이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죠. 포드가 지금 현재 미국 트럼프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포드한테 마스크를 대량 생산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명령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전시 상황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규정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전시 상황에 맞게 각 기업의 산업 물자를 조절, 통제, 명령할 수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 회사한테 마스크 생산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렇다면 포드에 있는 직원들한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그 직원들한테 갑자기 마스크를 만들라는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거기 있는 회사원들, 종업원들이요.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공정에 투입되기 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관리자들은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아하, 마스크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뭡니까? 토론을 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서로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전문가 집단에서 해야 되는 훈련의 방법이고요. 자, 초보자한테는요. 보다 많은 지도가 요구된다라는 뜻이죠. 이때 지도가 뭐냐면 잘 보여주고 따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포드 자동차에서 직능공한테 자 앞으로 이것은 바퀴를 이렇게 다는 거니까 마스크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 부분을 재봉질해.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훈련의 방법이 약간 좀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을 유념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네, 여러분들 그렇다면 교육훈련 방법은 그러면 또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 우선 표 9-1번 나오죠. 265페이지. 자, 이렇게 나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요거죠. 뭐냐면 종업원의 일상적인 업무 환경에 따라서 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업무 환경에 따라서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그죠? 업무 환경에 따라서요. 자,
그래요. 우리가 업무 교육 훈련 방법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죠? 자, 교육 훈련 방법 구분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라고 하고 있죠? 그죠? 자, 환경에 따라서 분류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그죠? 업무 환경에 따라서. 그죠? 업무 환경에 따라서. 또는 시간에 따라서 할 수도 있어요. 장기적이냐? 단기적이냐? 그죠? 또는 장소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안에서 하냐? 밖에서 하냐? 그죠? 또는 뭡니까? 가상에서 하는 온라인이냐? 기업 내에서 하냐? 기업 밖에서 하냐? 자, 이 부분이 약간 이 장소에서 하는 것이 업무 환경이랑 비슷하죠? 그죠? 자, 시간을 두고 알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내에서 하냐? 외에서 하냐? 그죠?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면 단기로 하냐? 장기로 하냐? 또는 은퇴 전에 하냐? 후에 하냐? 막 이런 식으로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뿐만이 아니라 원격으로 하냐?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죠. 네, 이런 것보다 여기에서는 뭘로 나눴더라? 업무 환경에 따라 나눴더라. 자, 그러면 업무 환경, 즉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우리는 뭐냐면 On the Job Training OJT라고 합니다. 가면 기업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뭐라고 하냐면 집합 교육 연수라는데요. 그죠? Off the Job Training이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이버에서 일어나는 e-러닝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 및 전문 훈련 등이 있더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교육 훈련 방법의 종류와 기법 한번 구체적으로 봅시다. OJT는 직무 내에서,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하는 훈련이에요. 직장 내에서. 그죠? 자, 다시요. OJT라는 것은요, 직장 내에서 훈련이라고 보십니다. 오프 JT는요, 그죠? 직장 외 훈련.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렇다면 직장 내 훈련,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직무 현장 훈련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직무라는 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니까. 자, 그것이 직무 훈련이 있고 직무 순환이 있고 코칭과 멘토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회사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사수가 있습니다. 그 사수가 여러분 공무원, 그죠? 어떻게 작성하는지부터 해서 어떻게 결제 올리고 또는 그 업무와 관련된 일들을 옆에서 하나씩 알려주죠? 어떻게 보면 이게 뭡니까? 우리가 멘토라고 하죠. 멘토. 여러분 대학생들에 보면 이제 멘토링자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에서도 이렇게 멘토링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면 이것을 코치라고 하죠. 코치요. 코치는 어떻게 보면 옆에서 엄격하게 전문적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 멘토링이랑 코치랑 비슷한데요. 좀 더 멘토링이 부드러운 환경에서 일어난다면 코치는 좀 더 엄격한 환경에서 좀 공식적으로 일어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off the job training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집합교육 훈련이다 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말을 쓰냐면 자, 우리가 어디 밖에 나가서 서로 모여서 훈련을 들어야 되니까 이것은 집합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밖에 나간다는 건 서로 모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의를 듣고 토의한다. 이때의 토의라는 것은 문제 해결력, 즉 세미나, 포럼, 심포지엄 같은 것들도 포함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시청각 미디어 교육. 이때 시청각 미디어 교육이라는 것은요. 그 기관에 가서 보고 듣고 훈련을 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여러분이 지금 듣는 것처럼 온라인상으로 수업을 듣는 것을 우리가 시청자 미디어 교육이라고는 조금 하지 않습니다. 약간 다른 겁니다. 그건 e-러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시청자 미디어 교육과 그죠? 자, 잠깐만요. 이 러닝은 좀 다른 거예요.
e-러닝은 우리가 말하듯이 뭐 똑같이 보면 사이버 교육, 둘 다 사이버 교육을 할 수 있지만 이 시청자 미디어 교육이라는 것은 직접 체험하는, 그죠? 현장에서 직접 체험,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죠?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하는, 그죠? 이때의 체험이라는 것이 가상적인 체험입니다. 가서 직접 보는 거고,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고등학교 때 과학관 가셨죠? 그러면 거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모여서 어떤 뭐 3D 플레이어 같은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훈련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략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의사들이 훈련을 집도해야 되는데, 그죠? 미국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병원에 모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시술되고 있는 어떤 특별 수업에 대해서 보고 듣고 훈련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 뭡니까? 사이버 교육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시청자 미디어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조절 학습에서는, 그죠? 아니, 잠깐만요. 집합교육훈련은 그래서 시청각 미디어 교육과 체험적 학습 교육이 있고요. 야외 훈련이 있다. 미안합니다. 시청각입니다. 시청각. 그다음에 자기 조절 학습에는 e-러닝들이 있더라. e-러닝은 방금 얘기했듯이 컴퓨터 학습, 활용 학습이거더라. 인터넷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지능형 컴퓨터 응용 학습을 포함하더라. 그리고 기술 및 전문 훈련에는 기술 훈련에는 컴퓨터 신기술 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디에서 보니까요, 제가 아는 지인이 이제 치과 이를 만드는 그 기업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회사가 아니에요. 한 직원이 한 80명 되는 굉장히 큰 기업이었는데요. 거의 서울에서 뭐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치과 기공소라고 합니다. 뭐 주식 형태로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회사였는데요. 거기에서 막 사람들이 예전에는 일일이 이 하나를 깎아서 했다고 합니다. 손으로. 근데 지금은 3D 프린트가 나오고 쉽게 말하자면 CAD 캠이 나왔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이를 깎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컴퓨터 교육을 시켜야지만 이 CAD 캠으로 이를 깎아낼 수 있다 하더라고요.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문적인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신기술 같은 걸 배워야 되는 거죠. 영어 및 서비스 훈련도 있고요. 탐구축 훈련이 있더라라는 뜻인데요. 자, 팀 구축 훈련입니다. 팀 구축 훈련요. 팀 구축입니다. 그죠? 우리 팀을 어떻게 짜는가에 따라서 생산성이 달라질 수 있죠. 좋은 사람들끼리 뭉쳐지면 우리 시너지 효과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에 대한 훈련, 그 팀을 어떻게 자원을 배분하고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구성원들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식스 시그마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식스 시그마. 지금은 그 잭 윌치가 주장했던 뭐 식스 시그마가 있는데요. 뭐 개인의 목표를 설정하고 팀의 목표를 설정하고 주별 단위로 그 성취를 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이제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한 사람한테 상 주고 못한 사람한테 벌 주면서 하위 10%는 좀 팀에서 방출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팀 구축 훈련도 어떻게 보면 식스 시그마의 한 종류로서 훈련이 되겠죠. 전문 훈련이 되겠죠. 전문가 육성한다고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직무 훈련, 교육 훈련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OJT, 직무 현장 훈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267페이지서부터 쭉쭉쭉 나와가지고 273페이지까지 나오죠. 자, 좋아요. 이번 시간이 여러분은 조금 미리 공지하자면 이걸 이번 시간에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너무 범위가 조금 강범위해서요.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사례 같은 걸 말해주면서 그렇게 이어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자, 당초 계획에는 경력 개발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다음 시간까지 혹시나 경력 개발까지 이렇게
조금 미뤄질 수 있다는 점 양해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씩 이제 OJ